자, 네, 안녕하세요. 하이베타 투자 TV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다주택자, 지금 팔아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최근에 그 정부가 초강수를 뒀죠. 4월 17일부터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뭐, 아실만한 분들은 전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다가 5월 9일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려고 이거 영상 만든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슈가 나왔으니까 이 두 가지 이슈 중심으로 다주택자라면 지금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 어디에 써야 될까 이런 부분도요. 자, 뉴스가 두 개가 떴거든요. 4월 1일, 2일자죠. 출발점입니다. 기사를 보시면 금리 7% 넘은 주담대 받기도 어려워진다 이렇게 나오죠. 주담대 금리가 이미 7%를 돌파했죠. 근데 여기에다가 규제까지 더 강화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 보시면요. 다주택자 주담대 연장 불허라는 이야기죠. 뭐 그냥 세드란이 나와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4월 17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올해 만기 도래하는 다주택자 물량만 1만 2천 가구고 그 다음에 금액으로는 2조 7천억 원입니다. 상당하죠. 정말 상당하죠. 다주택자 물량만 1만 2천 가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왕건이죠, 왕건이. 참 이게 선택의 여지 없이 이제 집을 팔든지 아니면 돈을 갚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어떤 규제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대출 만기 연장 금지입니다. 이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2채 이상 보유하신 분들 17일 이후로는 주담대는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요. 1년씩 이렇게 심사 거쳐서 굴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막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가 1.5%입니다. 작년에 1.7% 증가율이었거든요. 근데 더 강화가 되었죠. 자, 월별 분기별로 관리 단위도 세분화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주담대 금리가 이미 7%를 넘었다. 근데 이건 이제 신용도 따라서 좀 많이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뭐 한 4%, 한 4, 5% 정도 되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7% 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요때 이전에 대출을 내셨던 분들이요. 되게 저금리로 대출을 많이 냈거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 2021년에 대출을 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2점대 초반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리가 7%가 돌파한다는 건 굉장한 엄청난 거죠, 이게.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10억 대출이면 월 58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뭐 사실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12억이니까요. 10억 대출을 하려면은 적어도 강남권 아파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자, 지금은 강남권 아파트를 살 때 뭐 30억 넘어가는 건 그 기본이니까요. 옛날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 세 가지 동시에 다주택자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팔아야 할까, 버텨야 할까. 자, 핵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중요한 이야기죠. 근데 저는 전체적인 스탠스는요, 버티는 거를 전체적인 스탠스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버틸 수 있어야 버티는 거죠. 이 질문을 가장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거예요. 자, 버텨도 괜찮은 경우는요, 자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좋은 자산이면 절대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실거주 중인 1주택자는 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출이 없거나 상환 여력이 충분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실거주 1주택자는요, 만약에 1주택만 있는 경우면, 뭐 대출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다주택자 대상으로 지금 이 규제가 나온 거니까, 실거주 1주택자는 뭐 그리 큰 영향을 안 받겠죠. 물론 뭐 보유세가 오르고 이런 건 있겠지만요. 다주택자 중에서도 대출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의 없겠죠.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가진 아파트를 주담대를 내서 새로운 주택을 계획으로 사는 경우가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나 어쨌든 상환 여력이 충분하신 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죠. 뭐 버텨도 괜찮죠. 물론 세금이 좀 오르겠지만 세입자가 있어서요. 만기 연장 유예가 되시는 분들도 뭐 여유가 되겠죠. 근데 이거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하실 거예요. 자, 갭 투자를 했는데 내가 이 주택에 빚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끼어 있어요. 그러면 세입자가 원래 안 들어옵니다. 잘 안 들어와요. 자, 반면에 오른쪽 매각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경우, 이게 수도권의 아파트 2채 이상 보유하면서 대출이 만기 도래가 온다 올해. 참 리스크가 많죠. 대출 문제도 있지만 연장도 안 되고 보유세 문제도 있고
근데 연장 안 되면 어쨌든 갚든지 뭐 주택을 팔든지 해야 하잖아요. 자, 그리고 5월 9일 이후로는요, 양도세 중과가 부활합니다. 뭐 양도세야 뭐 안 팔고 버티면 되는 것이긴 한데요. 안 팔고 버티면 대출 연장에 문제가 있죠. 참 이도저도 버티기 힘든 겁니다. 미리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미리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이거는 어떻게 뭐 그냥 내가 선택지가 버틸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데 안 버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지금 파는 게 그리고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도 있고요. 이제 물론 세금 및 대출 원금에 대한 부담이 없으신 분은 버티는 게 낫지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마다 상황이 굉장히 다를 수 있겠죠.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2억을 하니까 제가 예를 잡아 볼게요. 12억짜리 아파트를 2개 들고 있다고 볼게요. 실거주는 4억 정도의 주담대가 있다 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재정적으로 건실하죠. 만기는 2년 뒤라고 할게요.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연장이 이제 안 되니까 2년 뒤에 4억을 상환하는 것이 맞죠. 자, 이때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이자율도 굉장히 오르기 때문에 이것도 월별로 계산을 해보시고, 보유세도 봐야 되겠지만 제일 큰 거, 대출 연장이 안 되면 상환해야 하는 목돈이 가장 걸림돌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뻔하죠. 고민은 만기 전까지 이 돈이 준비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뭐 세금이나 이자야 그렇다고 치고 큰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문제는 남은 대출 기간 동안 이게 가능할지 봐야 되는 거죠. 2년 뒤에 금융정책이 완화될 수도 있고요. 은행에서 원금의 10% 20%만 갚으면 연장해주는 일부 상환 카드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출 연장이 금지된다고 하니까요. 대체로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10% 20% 갚으면 연장해주는 일부 상환 카드. 근데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뭔가 대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방식도 못 쓰게 하는 거죠. 좌우지간 리스크는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 거는 자산을 관리하시는 분들이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연장이 안 되니까 2년 뒤에 상환하는 것이 맞다라는 전제로 들어가는 것이 좀 더 안전지향적이죠. 아마도 지금 이런 상황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갭 투자하는 아파트는 부채가 끼어 있으면 세입자들이 아까 안 들어온다 했지 않습니까? 또 요새는 근데 또 전세 다니니까 조금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이 예시에서 만약에 대출 원금을 상한일에 줄 수 없다면 매각을 검토하는 거죠. 자, 정권이 바뀌었을 때 부동산이 완화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불확실한 미래에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자산시장이라는 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게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면, 너무 심하게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면 좀 싫을 수밖에 없겠죠. 보유하고 있을 때. 뭐 이건 제가 작은 예시를 들어본 건데요. 물론 몸집이 큰 강남 아파트를 들고 계시면 또 생각이 많아지실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또다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발생을 해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입니다. 현재는 유예기간 중이니까요. 다주택자도요. 일반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요. 근데 5월 9일이 지나면 바뀌죠. 기본 세율의 20%가 추가로 붙는다. 3주택이면 30포인트가 붙는다. 와, 엄청나죠, 이거?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양도 차익이 3억이었어요. 5월 9일에 이전에 팔면요, 세금이 1억 8천 정도인데, 5월 10일 이후에 팔게 되면요, 1억 6,800이에요. 엄청나죠? 차이가 6천만 원입니다. 집을 팔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5월 9일 이전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갭 투자, 이거 분석 한번 해보죠. 자, 갭 투자가 이제 왜 어려워졌는가? 자, 갭 투자 버티면 되지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전세가율이 많이 떨어졌다. 예전처럼 저렇게 작은 금액으로 갭 투자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두 번째,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는 이미 신규 대출 자체가 막혀 있다. 추가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셋째, 주담대. 주담대가 7%가 넘었습니다. 엄청나죠, 이 금리가. 근데 이게 또 뭐 여기서 더 오르겠냐마는 또 지금 전쟁 상황 아닙니까? 참 미래를 알 수가 없죠. 이자만 수백만 원씩 나가니까 참 힘들죠. 자,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까지 부활하면 진입도 어렵고요. 출구도 막히는 구조다. 이렇게 네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갭 투자 수익 구조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는다. 자, 대출 만기가 왔다. 자, 선택지. 자, 일단은 현금을 상환하는 게 제일 좋겠죠. 물론 현금 여력이 있어야 가능한데요. 자, 자산은 유지되나 유동성이 급감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즉시 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경공매 낙찰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뭐 즉시 매각이 저는 제일 좋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버틸 수 없으시다면 대출이 안 되면 팔아야 하는 거긴 하잖아요. 5월 9일 이전에 팔면 양도세도 아낄 수 있고요. 회수한 자금으로 더 좋은 자산에 재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뭐 강제 매각 이거는 파국이죠. 요새 경공매 나와도 근데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긴 하더라고요. 자, 선택지는 어쨌든 리스크 감당이 되시면 버티지만 대출금 마련이 어렵다면 제때 팔고 더 좋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여기서 미국 성장주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마레프와 한번 비교를 해봤었거든요. 테슬라 주식하고. 일단 진입장벽부터요. 부동산은 대출에 막혀 있어서 현금이 있어야 되지만 미국 주식은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죠. 레버리지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레버리지는 현재 사실상 불가능하죠. 주식은 ETF나 다양한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근데 단점이 있죠. 미국 성장주가 가격이 왔다 갔다 하겠죠. 엄청나게. 또 장점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집은 팔려면 최소 몇 달인데 또 지금 잘 안 팔리죠, 집이. 요새는 아마 매매가 되게 멈췄을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식은 뭐 장중에 그냥 팔 수 있죠. 또 요즘은 좀 미장이 좋지는 않은데 저는 자산이 이렇게 좀 쌀 때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요. 자, 세금은 어떨까요? 다주택자는요, 양도세가 75%까지 나올 수 있는데 해외 주식은 22%가 단일 세율입니다. 또 3년간 수익률도 보시면 수도권 부동산 일부는요, 보합이나 하락인 반면에 S&P 500은 60% 가까이 올랐거든요. 또 장기 성장성도 미국 주식이 좋죠. 제가 옛날에 그 테슬라 주식하고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를 비교한 영상이 있는데요. 저는 향후에도 이 아파트하고 미국 주식을 좀 비교하는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하나 정도씩 만들어 볼까 합니다. 서울에 되게 유력지에 있는 대장주 아파트를 중심으로요. 제가 테슬라 투자자니까 좀 극단적인 예를 제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테슬라가 좀 많이 상승한 주식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나스닥 ETF 뭐 QQQ나 아니면 S&P 500 ETF 뭐 부 같은 거, VOO 이런 거 같은 지수를 통해서 비교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물론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요.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분명히 인프라도 중요하고요. 학군도 중요하고요. 이런 거 분명히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서울권이 포기할 수 없는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 오히려 서울 아파트가 해외 주식, 미국 주식보다 덜 올랐어도요. 아파트를 선택해야 할 필연적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투자의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옮긴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 장기적 구조 성장이 유효하다. 뭐 AI 혁명, 반도체, 클라우드 이런 분야는요. 10년, 20년 갈 성장 동력이죠. 지금같이 뭐 전쟁이나 이럴 때 오히려 저는 사기 딱 좋다. 이런 조정장이. 그 다음에 달러 자산이라는 점. 달러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 1,500원 넘었지 않습니까? 원화 약세 해지 효과도 있다. 세금도 22% 단일 세율이고요. 무엇보다 유동성이 다릅니다. 부동산처럼 몇 달 묶이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는 부동산 중에서는 그 유동화가 좀 잘 되는 자산 중에 한 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겨울이 오면요. 상당히 거래가 어렵죠.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실거주 중인 1주택자라면 지금 팔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또 정부에서도 뭐 이런 사람들까지 막 죽이려는 억한 심정은 없어요. 생활 기반이 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살고 있기도 하고. 그냥 유지를 해야 되고요. 둘째, 다주택자예요. 근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시는 분들. 올해 만기면요. 지금 급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부 상환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금액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목돈 아닙니까? 그래서 마련이 가능하신 분들이면 뭐 가지고 계시는데 물론 이것도 리스크가 있죠. 저는 만약에 못하겠다 이러면요. 5월 9일 전에 매각을 강력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도세 절세 효과는 수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셋째, 다주택자지만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만기 연장 예외가 적용되지만요.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게 맞겠죠. 물론 이 세입자가 있어도요. 이 주택에 빚이 있다는 건 세입자가 있을까요? 뭐 그런 싶은 생각이 드네요. 뭐 있는 경우도 있겠죠. 넷째, 매각 후의 자금 운용에 대해서 부동산보다
유동성으로 보나 세금으로 보나 성장성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저는 투자적 관점으로 미국 성장주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장기적으로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제일 세이프하겠죠. 안전하겠죠. 이렇게 저는 사실 하이베타 자산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고성장주 이런 것만 저는 투자를 하거든요. 저도 사실 부동산이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인데요. 저는 이제 부동산에 투자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의 사견도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영상은요. 또 저번처럼 진료실에서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참 제가 병원 일도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을 좀 자주 못 올리는 것 같아요. 사실 저 애초에 계획은 1일 1영상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저 가벼운 내용의 주제는 사실 PPT로 만들면 보시는 분들도 좀 너무 무겁게 생각할 수 있어서 가볍게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